대통령 또 이분은 또 왜 대통령 측근인 이분은 또 왜 이러시는 거야 또. 좀 가만히 좀 계시지 좀. 일가족 참변당한 신림동 반지하를 보고 누추한 곳이라고 실언을 했습니다. 심평. 정말 주변 관리 좀 하셔야 돼 이제. 이 좀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현장 방문을 두고 누추한 곳에 잘 찾아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좀 힘들어 죽겠다 좀. 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좀. 왜 주변에서 이렇게 나 다 망쳐 놓냐 다 좀. 이런 말이 이게 지금 이게 말 이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 이거를.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좀 이렇게 좀 좀 가만히 좀 있자 좀 좀. 그리고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찾아 밤새도록 다니면 국정이 마비된다." 뭐 이 쉴드 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수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누추한 곳에 가서 관계자들도 위로하고 그런 건 아주 잘한 거 아니냐고 실언을 했다." 신 변호사가 언급한 누추한 곳은 바로 발달장애 가족 3 명이 숨진 신림동 지하 반주택이었다. 진행자는 누추한 곳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신평 변호사와 함께 표현을 정정했지만 방송이 온라인상에서는 서민들을 비하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발언 하루 만에 실언이고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신림동 반지하 현장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좀 망설이며 멈칫거렸고 그러다 그 말이 튀어나와 방송 중 진행자의 제의로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했다. 아무래도 그 표현은 자신에게 속하는 공간을 겸양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거꾸로 그 공간을 찾아가는 사람의 수식어로 포함시키는 경우 거칠고 무례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비친다며 사과했다. 뭐 자신은 윤 대통령의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발언을 자제해 주셔야 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잖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준석 내쫓았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 원하는 측근들 다 넣고 뭐 윤핵관들 다 해 주고 했잖아. 그런데 지지율이 이 박살이 났으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준석 탓도 못 하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이야? 이제는 내 탓이구나. 우리 탓이구나. 야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 탓할 자격이 있지. 그런데 지금도 봐봐. 이게 지금 국민들이 사망을 하고 국민들이 다치고 실종되고 별별 일이 다 있고 지금 재산 손해도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거기다 대고 이게 대통령 측근이란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냥 찬물을 그냥 탁 끼얹고 그냥 대통령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뉴스가 다 이쪽으로 쏠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제를 하셔야 돼요. 어디 나오라고 해도 나가지 마시고 '아 나 당분간은 좀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나도 이제 자제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더 나갔다가 내가 이준석 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이제 측근들을 관리하셔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측근들이 너무 말이 많아 지금. 음? 저런 이런 상황에도 저런 실언을 할 정도면은 이 메시지 컨트롤이 진짜 안 되는 거야. 음?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좀 잘라내든지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이 안 보이고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냐. 자기 측근한테 말 한마디도 잘 못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측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 이런 좀 순한 성격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어? 정말 진짜 나 같았으면 진짜 애초에 나 미리 전화 돌려 가지고 그냥 "아무도 인터뷰하지 마." 이러고 "내 당신은 내 측근이니까 얘기하라." 아니 그냥 단둘이를 시켰을 거야 그냥. 이 약간 좀 이게 완전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측근이며 대통령실이며 완전히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 돼 지금. 자 이제 이 물난리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를 또 많이 가르게 됩니다. 이 앞으로 좌파들이 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할 거고 우리 사회도 한동안 그걸로 시끌벅적할 거예요. 음 여기에 이제 오세훈 탓이냐 박원순 탓이냐 여기서 이제 이게 인제 뒤섞여 있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어쨌든 현역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고민입니다. 이거를 과거로 돌려서 인제 어느 정도는 뭐 벗어날 수는 있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서울시장 할 때는 어땠느냐를 또 별도로 따지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서 처신을 되게 잘해야겠죠. 이걸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처럼 이렇게 강하게 권위적으로 나가다가는 또 역풍을 또 진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이 아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어떤 대권 가도에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호우가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잖아. 내년도 내후년도 호우가 그렇게 앞으로 5년 동안 내내 호우를 서울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박원순 탓을 신나게 했다가 5년 동안 또 호우를 못 막았다. 이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관리를 잘해야 돼. 메시지 관리를 미리 잘해 놓고 "이 호우의 문제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나가면서 가든지 뭐 어떻게든 머리는 잘 굴리셔야 돼 여기서. 이 왜냐면 호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금 하는 거 보면 이후에도 호우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남 탓만 하고 넌 뭐 했냐." 이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의 꿈이 확 꺾여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물난리 예산 삭감은 민주당 탓이다." 네, 거짓 해명이다. 반박이 오고 가고 있어요 계속. 자, 이 난리가 난 것에 대한 원인들은 어디 있을까? 서울시가 수방 치수, 홍수 등 비 피해를 막는 일 예산을 지난해 900억 원 가까이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올해 900억 이나 깎았다고 이게 다 오세훈 탓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떨까요? 이에 대해 시가 해명자를 냈는데 민주당이 장악했던 시의회와 박원순의 책임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지금 수방 치수 예산이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때 줄인 거 맞잖아."라고 지금 이제 까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요렇게 알려지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방 정책을 비꼬는 표현으로 등장했던 오세이돈을 다시 언급하면서 올라왔다. 환경단체들이 국지성 집중호우가 되풀이되는 추세에서 사전 대책이 아닌 사후 대응이 급급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자 뭐 복구 비용도 했지만 성남 민심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는데 지금 그게 오세훈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중 큰돈이 들어갔던 하수 관계 공사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줄어든 거다. 강남역 일대 하수 관계 개량과 유역 분리 터널 설치 등 침수 취약 지역 해소 사업 34개 중에 31개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 2년 전부터 감소 추세였다. 이 커다란 이걸 위한 공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소 추세였다라는 거야. 또한 민주당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 탓도 크지 않냐. 니들이 깎은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래서 이 4,450억 원을 냈는데 니들이 240억 원 더 깎았다 이거야. 당시 시의회 구성원들은 뭐라고 반발할까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 뭐냐면 이 4천억 자체도 이미 깎여 있는 예산이었다라는 거야. 예산을 깎은 건 맞다 이거지 또. 근데 여기서 이제 시의회에서 또 깎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의회도 서로 깎았다라는 점에서 둘 다 이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지금.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자기네들이 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자연히 깎인 거다라는 건데 당시 시의회 구성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들은 이 사람들 얘기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거야. 거짓 해명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 회전 기금에 옮기자.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을 회전 기금으로 옮기자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 그러면 예산안을 서울시 제출한 대로 원상복구해 하느냐고 물었는데 서울시 측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하겠다고 당장은 필요한 금액은 아니란 취지로 거부했다. 서울시는 재반박을 했다. 회전 기금은 목적 없이 쌓아두는 기금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드릴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은 판단했다. 음. 회전 기금에 적립하면 수혜 시에 투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시의회 제안대로 예산안 원상복구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답변 안 해줬다. 여기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걸 안 받 자기네들이 제안한 이 회전 기금을 안 할 거면 그러면 원상복구하자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책이 잡힌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어. 이 부분이 뭔 말이냐면 저 줄인 액수를 서울시가 다른 데 쓰고 싶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사게 만드는 거지.
이게 이 부분에서 인제 서울시가 약간 곤란한 대목이 인제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원상복구를 하자는 거는 지금 서울시도 인정을 한 건데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서울시 니들이 깎은 거네가 돼 버린 거거든. 여기에서 이제 저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또 뭐 백분 토론이고 어디 심야 토론이고 나와 가지고 또 따져도 되겠죠. 근데 약간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이 호가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도 못 했거니와 어쨌든 저 관련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여기에 200억 을 더 주나 안 주나 이게 뭔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지금 국민 감정상 그러지는 못하니까 누가 더 여론전을 잘 타냐에 따라 지금 이거는 뭐 책임 소재가 있는 거야. 물론 2011 년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대심도 빗물 터널 17조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던 것도 이게 박원순이 이렇게 이번 피해가 컸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예. 이 사업 대신 박원순이 했던 거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다.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쪽에서는 바로 저 지점 박원순이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 년이면 벌써 11년 전이야. 11년 전에 하려고 했던 거를 박원순이 그걸 줄였다라는 걸로 지금 물타기를 하지만 논 지금의 논지는 올해, 올해 왜 이 수방 관련한 예산을 서울시가 줄였냐의 논란이니까 사실 저건 별개긴 해요. 별개의 논란이긴 한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 양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가 인제 좌우가 인제 부딪히는 뭐 이런 이제 대립 구도가 나올 거야. 그래서 "박원순이 이걸 안 줄였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한쪽에서는 "그럼 별개로 지금 올해 줄인 거는 뭐 어쩔 거야. 그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열심히 좀 여론조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육부에 또 논란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5세 입학,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면 사실상 폐기를 했다. 음. 공론화하겠다 해서 추진 어렵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거냐?" 했더니 "지금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판단하고 있다. 전날까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하루 만에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비판했다.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 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라." 자 논란이 커진 탓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언론에 돌렸다라는 거예요. 장 차관은 논란이 커진 이유를 언론에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입학 연령 하향은 하나의 제안으로 보고된 건데 이거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돼 오해가 있었다.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했지만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음. 자 여기를 보면은 교육부가 직접 구체적인 정책 도입 시기와 방식까지 발표해 놓고 자기네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언론이 확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책임을 돌린 것이다. 자, 이 정책 출처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보고받은 뒤 신속 강구를 언급했는데 대통령과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이냐 했더니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답만 반복을 했다. 어저께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쪽지가 들키기도 했어. 장 차관이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를 가지고 있던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장 차관의 손에 들린 종이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약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겠습니다라는 아니 이렇게 또 조심성이 없어 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또 다 찍혀 버렸어 또. 아이고 참.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코치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제가 이 정책이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책은 왜 하는지를 모르는 정책이야. 응? 이 만 5세 정책 자체가 뭘 목적으로 하는지가 없다는 거야.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무슨 출산율을 늘린대. 뭐 취업을 빨리 해 가지고 그럴 거면은 입학 연령을
일찍 하는 게 아니라 성인 연령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뭐 17 세로 그러면 성인 연령을 낮추면 간단한 거를 입학 연령을 바꿔 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교육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게 바뀌어요. 공교육도 바뀌지만 사교육까지 다 바꿔지는데 그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근데 그걸 감수할 만큼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는 건 불분명해. 이러니까 정책의 논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무엇을 어떤 목적이 그런 온갖 변화를 감수할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뭐가 있냐는 거지. 우리 사회가 누릴 만한 보상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사람들이 거길 느낄 만한 이득이 없어 구체적으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아니 모든 부모들이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집 구하느라 정신없어. 유치원 경쟁 유치원도 들어가기 힘들어 막 그 좋은 유치원 보내겠다고 난리를 쳐.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몇 살이니까 우리 애는 몇 살 때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애들 미리 교육시키고 이거 다 계획 짰는데 갑자기 더 빨리 입학하러 가면은 부모들이 참겠냐고. 이게 당장 우리들 준비한 거 다 나가리 되고 새로 다 짜야 되는데 이 장난이 이러고 화가 빵 나는 거야. 왜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교육이란 건 부모님들이 애가 태어날 때부터 다 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차근차근 다 짜서 동네도 그렇게 해서 고르고 학원도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내고 막 이런 걸 고민 다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싹 다 바꿔 버린다 이러면은 인제 빡이 치는 거지. 분명한 거는 그로 인한 보상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 근데 보상이 불분명하다는 거야, 불분명해. 여기에서 인제 설득에 실패하고 완전히 난리가 망해 버린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뭐에 좋은지를 좀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불분명했다. 입학 연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과정에서 뭐 0 학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유치원에 같이 아이들을 이쪽 공교육에서 미리 이렇게 유치원처럼 아이들을 돌봐 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교육의 하나로 이제 넣어 버리겠다는 게 지금 한국 정서에 너무 안 맞는 거지. 마치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의 총기 소지를 합법화합시다 이 얘기랑 같은 거야. 갑자기 어디 무슨 뭐 행안부 장관이든 무슨 어디 장관이 나와 가지고 "이제부터는 총기 소지가 합법화시킬 겁니다." 이러는데 이거랑 똑같단 말이지. 이게 한국 정서에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이거 뭐 무슨 개뜬금포야." 이러고 이제 갸우뚱한 거야.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이걸 가지고 어떤 학부모들이 좋아할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던졌다가 지금 역풍을 아주 심하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국 정서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 부모들이 뭘 원하는지 또 한국 아이들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고 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만들다가 이 사고가 난 거란 말이지. 이게 되게 예민해. 특히 우리나라 차라리 저런 거 할 거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 확대가 더 나아.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그거야. 공립 유치원, 공립 어린이집 뭐 이런 걸 더 많이 늘려주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런 거 지금보다 한 3 배로 더 늘리겠습니다 이랬으면은 난리 막 학부모들 만세 부르고 좋아했지. 윤석열 만세 부르고. 근데 다 엉뚱한 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게 뭐야 지금 엉뚱한 거 있어. 어린이집이나 늘려 달라니까 유치원이나 더 늘려주고 그거야 지금. 차라리 유치원 늘려주는 게 더 나아요. MB 사면 배제가 됐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저는 사면 배제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제외됐다는 소식을 들은 어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변 참모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재호 상임고문은 "사면 소식을 MB가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데 윤석열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 말하여 다독였습니다. 거절하는 당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상당히 허술한 입장입니다. 사면은 지지율에 문제를 하면 대통령 견제를 MB를 사면하지 않는 것은 이질로 잡아들어 무엇이나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유 어지럽다. 아이고 어지러워. 예. 아우 어지럽다. 이재호 형님은 좀 힘드네. 이게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배제되면서 또 우파끼리도
또 여기 입장이 또 갈라지겠죠. 예. 이건 또 "왜 눈치를 보고 안 했냐."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또 왜 안 했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국민 여론이 또 반반 정도 나뉘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지율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라는 거지. 지지율이 너무 이제 애매하니까 이걸 또 던졌다가는 언론의 포화가 있을 것이고 그걸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 그리고 김경수랑 같이 풀어 주자니 또 우파 진영에서 이탈이 있다.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이랑 김경수가 동급은 아니잖아. 동급은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야,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내 맘대로 다 해. 이게 내 맘대로 못하는 게 벌써 나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맘대로 못하는 게 이게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그래서 지지율을 무시할 수가 없어. 물론 뭐 인제 엉뚱한 사람들은 지지율 조사가 이게 다 조작이다 어쩐다 하지만 조작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 돌리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더 비슷하게 이제 나온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를 같이 내보내자니 너무나 이게 좀 반발이 또 크겠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나 저러나 도움이 안 될 거면은 그냥 좀 음 네 좀 참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형 집행정지 중이신데 이게 10월 달인가가 풀린대. 그래서 또 들어가셔야 되나 봐. 그때 또 뭐 이제 약간 이제 친이계가 또 인제 그럴 것 같고 몸이 안 좋으신데 그게 또 변수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몸이 안 좋으신데 만약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셨다가 집행정지가 또 풀려서 이제 형을 받으시다가 어떤 몸이 더 안 좋아지시거나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또 책임론이 또 올라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쪼끔 고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우파 결집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이 안 되니까 그 반대급부를 위해서 김경수 사면까지 생각을 한 건데 김경수를 사면하면은 우파 이탈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면 좌파 쪽에서 인제 또 공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경수를 빼고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시키자니 명분이 약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를 같이 하자니 우파들이 오히려 더 이탈할 거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요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야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득볼 건 아무것도 없네.'가 되는 거지 사면을 통해서. 음.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인제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보이는 거죠. 음. 이 지지율이 빠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지율을 생각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그래도 이재용 사면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재용을 사면함으로써 어떤 경제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좀 좋아하실 것 같고 또 환영하실 것 같고 또 그 이재용 사면은 국민 여론도 이제 잘 이렇게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논란이 적을 것 같아. 그런 건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